남조선을 무너뜨리려면 무력에 의한 혁명밖에 없습니다. 1968년 11월 2일 경북 울진의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며 시작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게릴라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7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시절 남한이 남베트남에 3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자 북한은 공산주의 동맹국을 내세우며 북베트남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베트남전 초기 무기 10만 정, 군복 100만 벌 등의 물자를 지원하고 이후 전쟁이 본격화되자 1966년 말부터는 전투기 조종사와 땅굴 전문 요원, 심리전 요원 등을 지원군이란 이름으로 파병하기도 하죠. 남조선 것들도 파병하는데 우리도 파병해서 하노이 상공을 평양 하늘처럼 사수하라우. 1967년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주체국가와 수령 유일 체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북한. 정규군 중심의 미군을 상대로 북베트남군이 벌인 게릴라전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자 이를 눈여겨보던 김일성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남한에 대한 도발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시도하던 그때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을 시작으로 이틀 후 미국 정보 수집한 푸에블로를 납포하는 등 한반도엔 긴장의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하죠. 동무들, 남조선으로 가서 민중을 선동하고 지하조직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라.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가장 긴장된 한 해로 여겨지는 1968년 북한 정찰국 소속 부대원들은 3개월간의 유격훈련을 통해 남한 침투를 준비합니다. 분단국가가 된 아픔이 채 가시지 않던 경북 울진의 한 마을에 머지않아 일어날 끔찍한 일은 상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11월 2일 새벽 고요한 울진의 앞바다엔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상륙하게 되고 그들은 놀랍게도 바로 같은 해 1월 청와대 습격 사건을 시도했던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124 부대원들이었죠. 동무들, 이번엔 꼭 성공하라우. 3일 동안 8개 조로 나뉘어 이루어진 잠입. 해안 초소가 있었고 6명의 군 당직자가 지켜보고 발견에 즉시 대응해야 했었지만 에이, 뭔 일 있겠어? 안타깝게도 모두 자거나 도망가고 무단 외출을 했던 그 순간 고요한 해안가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 120명 중 30여 명이 등산복이나 신사복 등 일반 옷으로 변장을 한 후 서둘러 산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20km쯤 떨어진 산속 마을로 잠입한 이튿날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인구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증 발급용 사진도 찍어야 되니 다들 모이세요. 이른 오전 시간 이들이 공비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공비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면사무소에서 나왔다고 했던 그들의 손엔 기관 단총과 수리탄이 들려 있었고 잠입할 때 입었던 옷들은 어느새 인민군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책자를 나눠주며 오전 내내 북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행하던 공비들. 급기야는 주민들에게 노동당 입당 원서를 꺼내놓으며 지장을 찍을 것을 종용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걸 강요합니까? 여기는 남한이요. 몇몇 주민이 반박하며 거부하자 깐나 새끼들 다 죽여! 그들은 급기야 산으로 끌려가 즉석 인민재판을 통해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맙니다. 주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며 온 마을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던 그때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하나둘 목숨을 걸고 도망을 시도했고 가까스로 성공했죠. 북한 무장 공비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마을에 들어오던 사람에게, 옆 마을 사람에게 혹은 경찰서까지 달려가 릴레이식 신고를 합니다. 비상사태. 경찰 그리고 전 군에는 바로 대규모의 적의 침투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한편 90여 명에 달하는 나머지 무장공비들.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시작되자 뿔뿔이 흩어져 강원도 평창으로 달아난 공비들. 민가로 들어가 가축, 쌀, 옷가지 등 재물을 약탈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북조선이 좋냐? 남조선이 좋냐? 북한 정말 싫어요. 북한이 싫다는 솔직한 아이의 대답에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이승복 어린이의 일화는 훗날 오랜 시간 반공교육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이후 2개월간의 소탕작전. 사건 직전 창설된 향토 예비군까지 총동원한 작전으로 무장공비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합니다. 산세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샅샅이 뒤지고 호위하며 12월 28일까지 걸린 대규모 작전으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죠.
6.25 전쟁 이후 최대 도발이라 불리는 120명 규모의 북한 무장군비 침투 사건. 이는 결국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함해 크나큰 상처만 입힌 채 마무리 짓게 되고, 이후 북한이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송환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무장군비들의 유해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적군 묘지에 안장됩니다.